우리끼리 공부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당황했는데 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강의를 한다 생각하니 진짜 멀리 좀 보고 싶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구냐 하면 서울에는 이미경 씨 네, 이미경 씨 식구들 잘 지내죠? 코로나 때문에 못 가기 때문에 갑자기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건강 얘기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얘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홈미팅처럼 우리 파트너들한테 하는 얘기를 그대로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큰 준비는 안 했습니다. 파트너한테 하는 얘기들을 한다 생각하고 근데 우리가 건강이다 하면 부모한테 타고났는 면역 아까 얘기했잖아요. 면역도 있고 내가 만드는 면역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알기로는 타고나는 몸을 어떻게 바꿀 수는 없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과학이 계속 발달을 하면서 이런 건강에 대한 이제 상식, 사실도 또 새롭게 밝혀지겠죠. 그 중에 하나가 부천 면역이라는 거예요. 부천 면역이 훨씬 더 지배한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우리가 어떤 조건을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이 건강이 그게 조건에 맞춰서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반응이 건강이다. 그러면 요즘에 젊은 사람들 패스트푸드 많이 먹잖아요. 패스트푸드 많이 먹죠. 잠 늦게 자죠. 운동 안 하죠. 이러면서 막연한 근자감이 있는 거예요. 건강할 것이라고. 네. 건강할 것이라는 막연한 자신감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근자감이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하는데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조건은 자초로 갖고 있으면서 나는 우측이길 바라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은 조건 반응이다. 어떤 조건을 만드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제대로 알아야 된다.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 속에 들어가는 게 실천하는 것까지가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보로서 받아들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천을 해서 내 실천을 해서 내가 경험을 해보고 다른 사람한테 요즘에는 정보를 계속 공유하잖아요. 공유를 했을 때 진짜 이 친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으냐 그러면 어제 우리 미팅을 하면서 그분이 오메가3를 드시는데 2개까지 먹었을 때는 아무 느낌이 없었대요. 근데 딸은 먹었을 때 방구 근접증 같은 눈에 눈물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느낌이 없었대요. 3개를 두 번 먹었을 때, 방구 근접증도 없지만 눈물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개인차가 다 있어요. 근데 그걸 먹었고 난 뒤에 이 사람이 하는 행위가 주변의 사람들한테 얘기됐어요. 그랬더니,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주변에. 그랬더니 어떤 분도 오메가3를 사달라 했는데 이분이 또 비타민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 면접력이 좋다. 이래가지고 면접력을 어제 가입하고 전달을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실천을 해보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그 사실 그대로를 얘기해서 그분들이 먹게 하는 것까지가 이게 아는 거야. 그래서 정보로서 꺼내지 말고 진짜 실천하고 먹어보고 그다음 전달하는 까지 해보자. 그게 우리 이 공부하는 거의 목적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밀크시슬 우리가 어디에 좋다고 먹나요? 간에 좋다고 먹잖아요. 간에 좋다 알고 있잖아. 그건 정보예요. 근데 조금 더 깊이 실리마린이 130mg 들어가 있어요. 이 실리마린이 130mg이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 간 기능이 개선돼요. 간 기능이. 나는 간 기능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내 주변에 간 때문에 하면서도 간이 아픈 사람 뭐 문제가 있는 사람 너무 많죠. 근데 암에는 130mg의 실리마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 그렇게 전달하기까지 너무 쉽죠, 그거는. 전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전달은. 내가 아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정한 게 아니죠. WHO에서 정한 건강한 사람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이 건강하다라고 정의해놨냐 그러면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 사회적으로 건강한 사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이 네 가지가 다 완벽해야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건강이 그렇게 치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죠. 그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미병 환자라고 해요. 내가 증상은 있는데 병이 안 나오는 거. 이걸 미병 환자라고 하는데 우리 같이 이런 기능의학을 하거나 대체학을 하는 사람은 미병 환자가 딱 좋아요. 근데 널려있어 미병 환자는. 그죠? 근데 우리가 병원 코드가 나와 있어야만이 여러 몸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 코드가 나와 있는 게 몇 가지가 정도 될까요? 여기 몇 가지 정도 될까요? 16만 가지가 코드가 나와 있어요. 너무 많죠? 이렇게 많은 가지가 아프다 말이야 이랬잖아요. 근데 그 나머지를 뺀 사람은 다 미병 환자인데 미병 환자가 더 많아. 가지수가. 예를 들어서 내가 소화가 잘 안 된다.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머리가 아파요. 소화가 안 되면. 머리가 아픈데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딱히 시원하게 얘기를 안 했어요. 안 밝혀줘요. 근데 머리가 아프고 우리 여기 대체학에서는 머리가 아픈 사람이 이유가 있어. 첫 번째는 식사, 밥을 잘못 먹었거나 과식을 했거나 어쨌든 이랬을 때 앞머리가 아파요. 앞머리가. 그리고 장에 가스가 많이 섰거나 장에 문제가 있을 때는 쪽머리가 아프고 빈두통이 오거든요. 그 다음에 혈압적인 문제, 순환의 문제가 있을 때는 뒷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머리가 아픈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아픈 사람 입장에서 물어보면 온 천지가 다 아프기 때문에 머리가 다 아프다고 얘기해요. 근데 병원에 가면 특별한 게 없어. 근데 두 번, 세 번 가게 되면 정신과로 얘기해줘.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게 되면 조금의 조언이 될 수가 있어요. 내 자신한테, 우리 가족들한테 적용시키면 더 좋겠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미병 환자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인체의 균형을 맞춰주면 돼요. 이 균형을 맞추는 게 부천면역이에요. 부천면역. 그게 선천면역보다 더 이제 우월하다는 얘기인데 이게 균형이 깨지게 되면 내 몸의 조절 기능이 상실이 돼요. 그래서 이제 질병 조절 기능이 상실된다는 말은 곧 질병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질병이 안 오게 되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의식주라는 거. 기본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공기, 좋은 공기를 마셔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공기는 숨 쉴 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잘 때도 숨 쉬지만, 잘 때가 제일 중요해요. 왜 재생을 시킬 때 좋은 공기가 들어와서 재생이 되면 세포가 새롭게 태어나요. 우리 세포는 매일 죽고 태어나거든요. 근데 늙는다는 얘기는 2만 개인데 2만 개가 안 태어나. 그럼 서서히 세포수가 줄어서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일할 때는 깨어나 있을 때는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잘 때 좋은 환경, 질 좋은 산소가 많이 들어온다 치면 재생할 때 질 좋은 산소로 재생이 된다는 거예요. 산소가 진짜 중요한 거고 그 다음 물이 중요해요. 물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조절 기능이 첫 번째죠. 지금 이제 작은 걸 먹었다. 제일 먼저 먹고 싶은 게 뭐예요? 물이잖아요. 작은 게 먹었을 때는 물로 조절하기 때문에 물이 제일 먼저 생기죠. 또 물이 하는 역할 중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지금 물에 대한 강의도 많고 우리가 이제 밑에가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물에 대한 자료를 또 정리해놨는 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게 있냐 그러면 물은 조절 기능이 제일 중요하고 운반 기능을 하죠. 영양이 들어오면 세포 사이로 이동을 시키잖아요. 그게 물이 하는 역할인데 물이 제일 우리 몸에 제일 많은 양이 물이에요. 물. 60% 우리처럼 60대가 넘은 사람은 60%고 태어난 아이는 90%가 물이에요. 근데 애를 막 예쁘다고 갖고 놀다가 떨어뜨리다 해도 애들 크게 많이 안 다쳐. 물이 만충 역할을 해주거든요. 안 다쳐요. 근데 살만 넘어서도 다리가 부어져요. 물이 부족, 수분이 부족. 그리고 우리 뼈 속은 뼈가 우리 인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또 많이 차지하잖아요. 근데 뼈 속에도 22% 수분이 부족해요. 근데 22%의 수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연골이 나와가지고 딱딱해져서 부스러져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어쨌든 21%의 뼈 속에도 물이 있을 만큼 물이 중요하고 인체는 뭐로 구성되어 있나 그냥 한마디로 하면 물하고 단백질. 물하고 단백질. 근데 우리가 단백질이 노화를 방지하고 호르몬의 원료라고 많이들 먹죠. 근데 물을 안 먹는다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이 없어요. 단백질 식품 중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뭐예요? 쉽게 먹을 수 있는 거. 두부잖아요, 두부. 이거 완전한 단백질 식품이잖아요. 두부를 그냥 위에 올리는 거고, 두부를 꼭 엄마들이 보관할 때 어디에 담아주나요? 물에 담가주잖아요. 그만큼 이 두부 단백질은 물을 많이 갖고 다녀요. 이게 우리 몸속에 단백질이라고 우리 몸을 보면 물하고 단백질로 다 이거지. 물을 많이 먹어줘야 단백질도 써요. 제대로 된 물을 많이 먹어줘야. 그리고 또 우리 하는 역할 중에 28일 만에 물이 밖으로 빠진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28일 동안 우리 세포 부스럭부스럭을 다니면서 노폐물을 갖고 나가요. 그러면 물을 제대로 안 먹어준다 치면 노폐물이 잘 순환이 안 되겠죠. 그것도 문제겠죠. 그죠?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인바디 검사를 하면 체외 수분, 체내 수분 있잖아요. 그 체내외 수분이 중요해요. 이 체외 수분이 역삼투압 작용을 해가지고 짠 게 들어가게 되면 물을 더 땡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물이 얼마나 중요한다는 비근한 웃기는 예로 나이트클럽에 가서 그 사람 좋더나 이렇게 얘기하죠. 물 좋더나. 그러잖아요. 그만큼 물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이 든 사람 보고 그 사람 한번 갔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물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체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의 표현도 물을 갖고 그렇게 표현하듯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루에 얼마나큼 먹어야 되냐. 이거는 자기 몸무게의 0.3%. 60kg 그러면 0.3을 곱하면 1.8리터 정도를 먹어야 돼요. 대사에 의해서 음식을 통하거나 대사작용에 의해서 뭐 5리터 내지 1리터는 먹어줘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1.5리터는 먹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으면 되고 그렇게 실천하면 돼요. 1.5리터 정도. 그리고 음료수를 먹게 되면 탈수 증상을 유발하는 게 음료수에 특히 카페인이 들어가 있거나 그래서 커피 다이어트도 많이 하죠. 그게 탈수 증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몸에서 수분이 빠지면 몸무게는 줄어들어요. 이게 요즘 다이어트가 제일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수분을 빼는 게 아니고 건강한 물을 넣어줘야 자동적으로 물이 빠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소변을 하다 보면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러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피검사. 하잖아요. 소변이 노랗다. 이러면 물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소변이 하얗다. 이러면은 이제 물이 적당하다. 약간 미색, 아주 옅은 색깔로 물이 그렇게 돼야만이 정확한 이제 물이 내가 적당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처음에 물 먹게 되면 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 상태가 아니라서 물이 잘 안 땡겨요. 그리고 물을 먹게 되면 쇠목이 낀다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은 세포 힘이 약해요. 그래서 세포가 힘이 있고 세포가 제 역할을 해야 물을 땡겨요. 세포는 보면 물 속에 떠가 있어요. 물이 깨끗한 물이 많이 들어가지고 많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대사작용에서 수분의 흐름이 잘 안 되면 몸이 잘 부어요. 부종이 와요. 부종이 오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안 좋은데 부종이 오게 되면 물이 흐르지 않고 보이잖아요. 보이는 물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요? 썩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썩는 게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염증이 생기면 이게 만성질환으로 가게 되고 하면 그 다음에 오는 과정이 암이요. 그래서 물은 순환이 잘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순환이 잘 되도록 해주는 거가 물을 1.5리터 먹는 거예요. 1.5리터 물을 먹으려고 그러면 먹었잖아요. 8잔 정도를 먹어야 돼요. 우리가 물을 8잔 정도는 재경씨 먹고 있죠? 네. 하루 8잔 정도 다 먹고 있어요. 근데 진짜 물을 먹어야 얼굴에 주름이 없어요. 물을 먹어야. 근데 진짜 제가
여기서 기억나는 사람이 재경 씨 처음에 봤을 때 얼굴에 뭐가 많이 났었거든요. 많이 났었는데 지금은 얼마 전에 화면으로 보니까 얼굴이 너무 매끈한 거야. 너무 매끈해서 피부가 너무 좋아졌다고 내가 계속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만큼 물이 젊은 사람인데도 피부에 물이 전달이 안 되게 되는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습관적으로 물을 먹어줘야 돼. 습관적으로. 그리고 이제 물과 질병과 이런 연관관계는 또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공부를 하겠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호르몬적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게 즉 물이 우리가 제일 처음에 얘기할 때 우리 몸은 물하고 단백질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호르몬의 원료가 단백질이잖아요. 그 물이 빠졌다는 얘기는 호르몬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물을 제대로 안 먹고 아까 두부처럼 물을 제대로 안 먹어서 그런 증상도 있거든요. 물을 제대로 잘 먹어주는 게 좋은 일이겠고 그 다음에 이제 비건한 내로 금붕어가 많이 키우잖아요. 금붕어가 있는데 금붕어가 이 활동이 잘 안 돼. 그러면 제일 먼저 뭐라 하니 금붕어한테 잡아가지고 문제 있다 이러면서 약을 입에다 넣어줬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물갈이를 해주잖아요. 그만큼 물을 갈아주는 게 우리 몸에도 제일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피 속에 물이 80%가 물이에요. 피를 뽑아가지고 한 10분만 놔두게 되면 밑에 빨갛게 가라앉죠. 그게 영양소하고 헤모글로빈 때문에 빨갛거든요. 나머지 80%는 혈장이라고 하는 이게 전부 다 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물을 채우느냐가 중요하지. 근데 진짜 제대로 된 물을 80%를 채우자 치면 물갈이를 하는 게 제일 내 몸을 빨리 건강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 만날 때, 이제 얼마 전에는 누구를 만났는데 뇌 수술을 했어요. 근데 이분한테는 어떤 식품을 전달해야 될지 계산이 빨리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갈아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분 물을 이제 바꿨어요. 처음 만났는데 정수기를 얘기해가지고 정수기를 갔어요. 다른 거는 영양소는 아무 필요 없고 물 먼저 갈아라. 그리고 물을 갈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물을 계속 요즘에 이제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면 물만 제대로 먹어도 당뇨, 고혈압은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그런 게 진짜 사실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1.5리터, 2리터 물을 계속 먹다 보면 그런 병들도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병들도 다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비타민과 미네랄이 중요해요. 비타민과 미네랄. 비타민, 미네랄, 소금 이런 이제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한데 비타민이 부족하게 되면 나이가 들면 어깨가 다 구정해지죠. 이게 다 비타민 C가 부족해요. 구정 안 하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구정해져요. 비타민 C가 부족해서 네, 크게 얘기하면 그 다음 미네랄을 대표하는 게 칼슘이잖아요. 칼슘인데 이 칼슘에 대해서는 칼슘을 지금 잘 드시고 계시죠? 하루에 몇 개씩 먹나요? 칼슘을. 지금 칼슘 몇 개씩 먹어요? 그럼 두 번, 6개 정도. 젊은 사람 6개 먹어요. 근데 몇 개씩 먹나요? 칼슘. 5개씩. 두 번. 예, 저는 5개씩 3번 먹거든요. 네, 왜 그렇게 먹게 됐냐거든요. 칼슘 공부를 해요. 칼슘을 정말 많이 먹어요. 네, 재경 씨는 나이가 지금 35세 미만이잖아요. 35세 미만까지는 칼슘을 먹으면 뼈속에 저장을 해요. 35세 이상 칼슘을 먹게 되면 뼈속에 저장을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인체를 신기하게 만들어놨는 거죠. 35세 이하까지는 운동도 많이 하잖아요. 운동도 많이 하고 칼슘도 많이 먹어가지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놓고 그다음 35세 이상부터는 뼈속에 있는 칼슘을 내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 칼슘 많이 먹는 거는 뼈속에 있는 칼슘을 내 쓰는 게 아니고 지금 필요한 것들은 그냥 먹어서 보충을 하도록 이런 얘기입니다. 35세 이상 되신 분은 우리가 거기 적혀져 있는 거는 2개씩 먹어도 되죠. 그건 절대 아니고 하루에 800mg이 우리가 써요. 800mg이 쓰이는데 800mg 이상을 먹어줘야 된다.
나이가 좀 40세 이상 되는 분들은. 그리고 이제 그 칼슘이 하는 역할 중에는 이게 비타민도 중요하고 미네랄도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 미네랄을 이제 대표하는 게 칼슘입니다. 미네랄. 그냥 미네랄 그러면 칼슘이라고 얘기를 될 만큼 중요해요. 칼슘이. 그래서 칼슘을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왜 칼슘이 제일 좋은 게 오장육부 중에 어디가 좋을까요? 물어보면 또 뼈라고 얘기해요. 뼈도 맞아. 그 뼈는 이제 그 다음으로 치면 그 다음 중요한 게 어딜까요? 어디에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칼슘이. 심장. 칼슘이 심장에 진짜 좋은 거예요. 심장, 하트. 심장에 좋은 건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임상 실험을 하냐 그러면, 죽었는 질을, 심장을 빼가지고 테이블 위에 올리면 심장이 그러면 멈추잖아. 멈추는 질한테 칼슘 용액을 떨어뜨리거나 칼슘 가루를 뿌리면 진짜 40초 내에 칼슘 심장이 움직여요. 그만큼 심장한테는 칼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히 부정맥이 있는 심장은 부정맥은 칼슘이 약해요. 부정맥은 의사를 찾아가거나 할 필요 없어요. 칼슘이 부족해서 얘한테 알려주는 게 부정맥이에요. 부정맥이라는 게 빈맥 같은 게 있죠. 맥을 잡아보면 한의원에 가면 맥이 잘 안 뜬다. 이런 사람들 다 부정맥이라고 그러시죠.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칼슘이 약해요. 칼슘을 먹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는 것처럼 사람한테 그 심장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심장이 딱 멈추는 게 운동하다가 멈추거나 안 그러면 들어가 가다가 떨어져가 심정지 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와서 막 푸시를 막 하잖아요. 이렇게 푸시를 하는 게 뼛속에 있는 칼슘을 내서 심장이 움직이도록 하는 게 이 푸시예요. 푸시. 그래서 내가 뼛속에 근데 그렇게 해서 살아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끝까지 안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 그는 어떤 사람이냐, 안 살아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35세 이하 전에 뼈속에 칼슘을 저장 안 했는 사람은 아무리 운동을 해도 칼슘이 안 나와요. 그 사람은 계속 고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살아나는 사람들은 뼈속에 있는 칼슘을 빼가지고 심장에 보내줘요. 그래서 심장 움직이기. 그래서 이 심장은 칼슘이 절대적이라는 거죠.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뼈를 검사를 해봤을 때 뼈가 튼튼한 사람하고 튼튼하지 못한 사람은 수명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딱 11년이 차이가 나요. 건강한 사람이 뼈 건강한 사람은 11년 정도를 더 살더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칼슘이 진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뼈가 튼튼하다는 얘기는 피는 골수에서 피를 만드는 게 어려워요. 피를 잘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게 조혈이 잘 된다. 피를 잘 만든다. 피를 잘 만든다는 얘기는 영양소 풍부해야 되겠지만 칼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뼈도 튼튼해지만 피도 잘 만든다. 그래서 심장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또 칼슘은 어디에 또 많이 쓰이냐 그러면 우리가 골다공증 검사를 하게 되면서 이제 검사에서 골다공증이라고 판명이 되게 되면 주사를 맞거나 한 달에 한 번씩 주사를 맞거나 6개월에 한 번씩 맞거나 그 다음에 매일 먹는 약을 주거나 내가 선택해서 고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골다공증에서 그렇게 약을 처방해서 먹는다 치면 그 약은 어떤 약이냐 한마디로 하면 뼛속에서 칼슘이 나와줘야 되는데 못 나오도록 코팅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심정지가 와서 이걸 점프했을 때 칼슘이 심장으로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못 나오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골다공증 약을 먹거나 골다공증 주사를 맞는 사람은 잘 생각해봐야 돼요. 내가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 뼈가 나와서 심장을 돌게 할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골다공증을 내가 할 것인지 잘 생각해보고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의외로 골다공증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젊은 사람도 골다공증 환자가 많거든요. 젊은 사람들 중에 골다공증 환자가 많은 거는 첫 번째로 다이어트. 잘못된 다이어트로 뼈에 칼슘이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뼈속에는 칼슘이 빠질 때
우린 뼈하고 뭐하고 궁합이라 그래요? 인이 궁합이잖아요. 그죠? 근데 뼈 속에 있는 칼슘이 나올 때 우리 증상은 어떤 거냐거든요. 감기 들었을 때, 으실으실 춥다, 막 이러죠. 이때 우리 몸은 뼈 속에 있는 칼슘을 내가지고 온도를, 열을 내게 만들거든요. 그때 뼈 속에 있는 칼슘이 빠질 때 인도 같이 나와요. 근데 칼슘은 역할이 우리 온도를 맞춰가지고 열을 좀 내게 하는 건데, 이 인은 나와가지고 배설이 돼야 되잖아요. 인이 배설될 때 바이러스의 먹이가 돼요. 그래서 감기가 심하게 되요. 그래서 여실여실 춥다 할 때는 칼슘을 먹어요. 물론 거기다 또 열을 내게 하는 비타민C도 같이 먹으면 좋겠지만 칼슘을 더 먹어주게 되면 감기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요거 내 뼈 속에 있는 게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왔을 때의 인이 문제가 된다. 이 인이 감기 바이러스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게 칼슘 부족하게 되면 내가 바이러스나 이 균에 잘 먹이를 많이 만들게 돼요. 어쨌든 이 칼슘이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거에서 감염이 되는 것도 좀 방지도 하고, 그 다음에 내 몸을 따뜻하게, 우리 몸이 손발이 되게 차거나 쥐가 작아는 사람 100% 칼슘 부족 증상입니다. 그리고 운동할 때 예비 운동을 안 하고 바로 수영을 했다. 이렇게 되면 쥐가 나. 이런 사람들도 운동을 해가지고 칼슘이 내 몸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해놓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하지 않으면 쥐가 나는 게 칼슘이 빨리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쥐가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축구하는 사람들 보면 운동하다 중간에 뭐 다리 들면서 막 지나는 사람들 많잖아요. 딱 여기서 내가 저기를 뛰어야 되겠다. 딱 순간에 뛸 때 그때 칼슘이 많이 써요. 근데 그 쓰이는 만큼 안 나와주게 되면 쥐가 나요. 그래서 꼭 칼슘을 많이 그 다음에 요즘에는 결혼해서 아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참 수영신 아기가 없잖아요. 요즘에 불임 중에 남자 불임들이 더 많아요. 49대 51로 남자 불임이 더 많아요. 그 남자의 불임의 원인이 칼슘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남자들이 사정을 하게 되면 한 1억 5천 개에서 2억 개 정도의 정자가 나와요. 근데 정자가 활동하지를 않아요. 뺑뺑 기다리를 한다든지 전진을 해서 남자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길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못 찾아가요. 그래서 뺑뺑 도는 우리 지난번에 김종국이하고 그다음 박수홍 씨하고 그 미운 오리새끼가 거기 할 때 그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정자가 힘이 없어 쥐다리를 본다든지 아니면 정자 수가 부족해요. 근데 이 정자 수가 부족하더라도 꼬리만 잘하면 애기가 생기잖아요.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 칼슘 부족해서 그런데 이 칼슘은 그 정자들 중에 내비게이션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잘 남자를 찾아가도록 하는 게 칼슘의 역할이에요. 얼마나 중요해요, 칼슘은.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아기를 그래 칼슘 부족한 상태를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그 아기를 가졌다 이렇게 되면 요즘에 의외로 장애애들이 좀 옛날보다 많아진 것 같아요. 그게 왜 요즘 잘 먹고 환경도 좋아졌는데도 왜 장애애들이 많냐? 애는 옛날 수만큼 많이 안 먹잖아요. 애를 놓는 수를 대비하면 진짜 옛날보다 지금이 장애가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옛날에는 한 집에 5명에서 10명 정도를 낳았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은 10가족이 모이고 5가족이 모여야 10명이에요. 그렇게 치면 정말 장애가 많은 거예요. 그 장애애를 만드는 게 칼슘. 처음에 우리가 난자하고 정자하고 합해졌을 때 뼈를 만들고 두 개의 골을 만들고 뼈를 먼저 만들잖아요. 애 태어났을 때 보면 살이 하나도 없이 쭈글쭈글 하잖아요. 뼈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태로 만들어지는 건데 뼈에 칼슘이 제대로 흡수가 안 되면 흡수가 잘 돼가지고 애기한테 전달이 잘 안 되면 문해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운증은 뭐냐면 얼굴이 다 똑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라든지 척추 기형 척추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젊은 사람도 허리 아픈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거는 엄마로부터 칼슘을 제대로 보고 못 받았어요. 그런 이제 내 생활 습관도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엄마한테 칼슘 제대로 공부를 못 받아서 그런 이제 척추장애라든지 장애까지는 아니지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칼슘은 뭐 오늘 밤새도록 얘기해도 칼슘은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칼슘이 빠져나오게 되면 뇌에서 칼슘이 빠져나오게 되면 알츠하이머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오게 되면 어깨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오게 되면 무식경 같은 게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칼슘이 빠져나와가지고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와가지고 혈액이 떠다니잖아요. 혈액이 떠다니면서 지방하고 혈중에 떠있는 지방하고 결합이 되게 되는 동맥경화가 있어요. 그래서 동맥경화가 있거나 이런 이제 대사성 질환이 있는 사람도 칼슘을 꼭 먹어줘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사람이나 그러면 뼈 속에 칼슘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아까 얘기했는 것처럼 동맥 속에 지방하고 결합을 되면 동맥경화가 걸리지만은 또 이게 우리가 혈중의 농도에 칼슘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냐면 60mg 정도 있어요. 6%는 혈중에 칼슘이 있어야 된다고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 혈중에 뼈에서 빠져나온 칼슘이 농도가 많다. 그게 많다. 60mg 이상이 되면 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 잠식이 있거나 신장결석이 있는 사람은 칼슘을 먹지 말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내 뼈속에 있는 칼슘을 그대로 두고 활동하는 칼슘은 먹어서 해결해줘야 뼈속에 있는 칼슘이 안 빠져가지고 결석이 안 생기는데 병원에서는 이게 석회화되는 재료가 칼슘이기 때문에 칼슘을 먹지 말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요즘에 보면은 유방에 석회화 있는 사람, 석회화가 되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신장결석이라든지 담석성 있는 사람이 의외로 너무 많아. 이런 사람들한테 진짜 칼슘이 어떻게 해서 석회화가 돼서 내 몸속에 그렇게 되는지를 잘 설명해 줘가지고 진짜 제대로 된 칼슘을 듣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칼슘 하나만 부족해도 어떤 사람들은 80kg까지 병이 생긴다. 또 어떤 학자들은 150까지 병이 생긴다고 얘기해요. 진짜 많은 병이겠죠. 그죠? 이거 칼슘만 제대로 먹어도 150까지 병, 86까지 병들은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꼭 칼슘을 많이 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운동하면은, 운동을 하게 되면 땀이 많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혀를 이렇게 대보면 좀 짭짤하죠. 근데 운동해서 땀을 많이 흘리면은 칼슘도 같이 전해지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전기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전기가 통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빠지게 되는데, 그게 운동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운동을 많이 하게 되고, 사우나에서 땀을 너무 많이 빼게 되면 전해질이 가다하게 나와요. 가다하게 나와가지고, 내가 지금 너무 뜨거워서 나가야 된다. 이런 걸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옛날에 김형균이라고 코미디언 있잖아요. 이 사람이 사우나 안에서 죽었거든요. 이 사람이 전해질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내 전해질이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전해질은 우리한테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눈이 깜빡거리고 내가 가졌다 그러면 손이 등으로 자동적으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전해질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나는 그게 느낌이 안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그 사람이 죽었어요. 이 사우나를 많이 하게 되면 전해질이 많이 빠져가지고 사우나 많이 하고 나면은 조금 흙이지죠. 흙이지잖아요. 그럼 또 흙이지면 가서 또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족발이 니머니 막 먹어. 절대 살을 뺄 수가 없어. 사우나를 통해서. 흙이진다는 자체가 전해질이 많이 빠졌다는 뜻이에요. 내가 목욕을 했는데 한 시간 정도 하고 나면 흙이지고 머리가 빈 뭐 어지럼증이 오거나 이러면 내가 단정할 수가 있는데 약간 흙이지는 거는 잘 몰라 참아. 근데 흙이지는 그 자체가 내가 에너지가 빠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칼슘을 보충해줘요. 이 사우나 하는 사람들은 칼슘을 진짜 많이 먹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 칼슘이 몸속에서 빠져나올 때 인 때문에 바이러스 인데 감염이 잘 돼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코로나가 사우나에서 많이 걸리잖아요. 그게 바이러스가 많이 퍼져요. 그래서 사우나 요즘에 안 가는 사람도 있지만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우나에서 계속 처음 초기에 대구의 그 사건 말고는 사우나에서 많이 전파가 됐거든요. 그게 이런 영향 같은 거예요. 사우나를 가게 되면 인이 나오고 인은 바이러스에 먹이게 된다. 그렇게 해서 이 칼슘 공부를 많이 하는 이유가 꼭 칼슘을 많이 드시라. 뭘 먹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뭘 준다 될지 잘 모르겠다. 그때 칼슘을 준다. 칼슘.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소금이 부족한 사람. 소금이 부족한 사람도 염증에 잘 걸려요. 우리가 싱겁게 먹으면 좋다라고 알고 있는데 제대로 된 소금을 먹게 되면 이게 우리가 소화에 정말 좋아요. 소화장애가 있는 사람들한테 소금을 천일염 있잖아요. 천일염을 한 두세 알씩 밥 먹고 난 뒤에 같이 씹어서 먹는 게 아니고 녹여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소화 잘 되고. 이게 소금 속에 소화 기능을 좋게 하는 이유가 소금이 없으면 특히 단백질 같은 건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즘 단백질 많이 먹을 때잖아요. 뭐를 통해서 먹냐면 콩을 통해서 콩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제 콩 뭐예요? 좋아하는 거 그 저기 뭐야 콩국수 많이 먹잖아요. 그게 뭐 타서 먹나요? 소금을 넣잖아요. 꼭 소금이 있어요. 흡수가 돼요. 단백질. 단백질은 절대 소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칼슘에서 참 한 가지 빠졌는 게 우리가 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고기를 많이 먹으면 우리가 외부에 쓰이는 거는 다 약산성이어야 돼요.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여기를 씹는 거는 다 바르는 것도 약산성이어야 되는데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약 알칼리여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잘 먹는 고기, 좋아하는 고기는 산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흡수가 되려고 그러면 알칼리로 돼서 흡수가 되거든요. 이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칼슘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고기를 좋아한다. 안 그러면 고기를 먹었다 하면 갔다 와서 또 칼슘을 더 먹어줍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아까 칼슘이 암을 예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하고 연결되는 건데 칼슘, 고기의 부산물, 고기의 부산물이 진짜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우리가 밥이 썩은 거하고 고기가 썩은 거, 고기 썩은 거 풀을 못 갔을 때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그 찌꺼기가 많이 생기고 부산물이 많아요. 근데 그게 빨리 해독이 돼야 되는데 그게 해독이 안 되게 되면 내 몸속에 그런 찌꺼기 상태로 있다 그러면 처음에 장이 나빠지겠죠. 그다음에 간이 나빠지겠죠. 제대로 된 피를 못 만드니까 신장이 나빠지겠죠. 신장이 나빠지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온몸을 상하게 만드는 게 산성으로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체질이 산성 체질이 되면서 암 체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산성이 들어갔으면 알칼리로 빨리 바꾸어서 흡수가 돼야 되는데 이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칼슘입니다. 칼슘을 먹어줘야 되는 이유 중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외식을 하러 가자 그러면 전부 다 고기잖아요. 근데 고기를 먹는 거는 좋아. 먹어줘야 되는데 이걸 빨리 약 알칼리로 만들어서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칼슘이 많이 써요. 그거 꼭 내지 마시고 그렇게 또 전달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다시 돌아가서 소금을 얘기한다 치면 단백질에 흡수하는 데 소금 많이 쓰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달걀을 삶아서 어디 찍어 먹나요? 소금에 찍어 먹죠. 소금이 단백질은 흡수될 때 소금이 절대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소금이 몸에 안 좋은 게 아니고 안 좋은 게 아니고 칼륨이 몸에 이 칼륨이 이제 혈압을 올리고 이러는 건데 소금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사서 3년 정도 두게 되면 간수가 빠져요. 그렇게 되면 그 소금은 칼륨이 없는 그 CL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나트륨이 되는 건 순수한 나트륨을 먹어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 몸은 혈액도 전부 다 0.2% 정도의 소금기가 있어요. 근데 소금기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냐 그러면 애기를 만들 때 애기가 물속에서 놀잖아요. 그게 0.9%의 소금물에서 애들이 먹거든요. 근데 그 인체하고 비슷한 게 바닷물이 0.9%의 소금기가 있어요.
그 0.9%의 소금기 때문에 바닷물이 안 썩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바닷물에 쓰레기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그 쓰레기는 많이 떠 있는데 썩지를 않아요. 그게 0.9%의 소금기 때문에 안 썩거든요. 우리 몸에 0.9%의 소금이 있는 게 애를 만들어질 때, 그 물이 0.9%. 그 나머지는 0.2%의 소금기를 가지고 있어요. 0.2% 소금기가 안 맞게 되면 내 몸에 질환이 생기겠죠. 그렇게 해서 소금을 만들어야 되고, 이 0.2%, 2%의 소금기가 있는 거는 신장에 소금기가 있어요. 그래서 신장이 안 좋은 사람은 특히 병원에 가면 소금을 먹지 말아요. 소금기가 부족해도 혈압이 문제가 생겨요. 신장에 문제가 돼서 생기는 혈압을 뭐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신장성 고혈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소금이 부족해서 생길 수 있어요. 꼭 소금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소금 그러면 신장을 생각하세요. 신장이 좋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는 소금을 갖고 다니면서 에너지가 떨어져요. 한 쓰는 시대면 에너지 떨어지잖아요. 그때 단백질을 먹으라고 얘기했잖아요. 단백질을 먹을 때 소금을 꼭 펴서 먹으라고 얘기해요. 소금하고 같이 들어가는 게 흡수가 되는 거예요. 이 소금이 신기능에 영향을 줘서 기운을 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소금을 같이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소금이 많이 들어있는 이제 음식으로 보면 쑥 같아. 소금, 우리가 느끼는 소금이 아니고 그 속에 소금 많이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쑥갓도 그렇고, 키위, 양배추, 이런 것들이 소금 많이 넣고, 땅콩도 많이 있고, 이게 이제 칼륨 많은 거예요. 그렇게 보면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건강 균형을 맞춘다 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왜 균형이 깨지냐 그러면 절제가 안 돼서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가 약해서 깨지는 거예요. 의지도 내가 뇌에서 시키는 게 의지거든요. 의지거든요. 나는 내일 아침에 꼭 운동을 하겠다라고 매번 되새기도 아침 못 일어나요. 의지력이 약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의지력도 힘이 생겨요. 그래서 에너지가 있어야 의지력이 생겨요. 에너지 없는 사람은 내일 아침에 자기와의 약속을 못 지켜요. 이 힘이 없거든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도 초대를 몇 번 했지만 안 나온 사람 있잖아요. 분명히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의지력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진짜 그 사람은 자세히 보면 에너지가 없어요. 에너지. 비타민, 미네랄을 먹어서 에너지를 충족시켜주면 뭔가 모르게 내가 자신감이 생기고 또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생각조차도 에너지가 없으면 생각이 안 들어요. 아무 생각 없다. 요즘 멍 때리기 많이 하잖아요. 그 생각을 어떻게 만드는 거잖아요. 생각 없이 그냥 멍한 상태로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 미네랄, 비타민을 많이 넣어주게 되면 자동적으로 도전할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속을 잘 안 지키거나 이런 사람들은 칼슘을 선물하세요. 그러면 약속을 잘 지킬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중에서 식용, 그 다음에 성용 이런 기본 욕구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절제를 못해요, 사람들이. 어떤 분은 먹는 게 재밌다고 해서 많이 SNS에 많이 올리잖아요. 어디 같은 뭐가 좋더라 많이 올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공부를 했는 선생님은 어떻게 얘기했나 그러면 얼마나 사는데 재미를 못 느끼면 먹는 거 갖고 그러냐고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지금 뭐 얼마나 할 게 많아요. 할 게 많고 도전할 수도 많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가보고 싶은 것도 많은데 오죽하면 그 먹을 거에다가 그렇게 신경 써서 잘 넣어주고 트리치고 올리냐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만큼 그 기본적인 욕구를 잘 못 참아요. 근데 기본적인 욕구를 이겨내는 게 힘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어요. 그 에너지는 물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에너지원이지만 그걸 키워줄 수 있는 미네랄, 비타민이 부족해서 에너지화로 못 시켜요. 많이 먹기는 먹는데 에너지가 안 난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미네랄하고 비타민이 부족하죠. 재료는 많이 있는데 그걸 키워주지 못해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 중에 운동하면 좋다는 거 다 알고 담배 끊으면 좋은 줄 알고 술도 절제하면 좋다는 거 다 알아.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이게 비타민 부족해서, 미네랄 부족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신랑한테 예를 들어서 그게 안 된다고 화를 내지 말고 비타민 미네랄 설명서 갖다 주는데 그걸 보고 자기 스스로가 챙겨보고 끊어야 될 딱 개선이 돼야만 끊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만들려고 그러면 비타민 미네랄을 많이 먹여서 스스로가 끊게.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떤 구조로 이제 소화가 되고 어떤 식으로 순환이 되냐 하면 입을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입을 통해서 들어가면 이제 식도로 가죠. 입하고 식도가 70cm예요. 굉장히 길죠. 그다음 식통에서 위로 가죠. 위에서 소장을 가거나 소장을 내려가죠. 소장을 가서 대장으로 가거나 간으로 가거나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 음식을 씹어서 식도를 통해서 위장을 갔다가 소장으로 가서 간으로 가게 되면 소화계고, 그 다음에 대장으로 가게 돼서 변을 나오게 되면 소화계고, 간으로 가서 피를 만들게 되면 순환계가 돼요. 간에서 심장으로 가서 폐에 연결이 돼가지고 산소 공급을 받아서 우리 온몸을 돌리는 게 순환이고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입에는 뭐가 있나요? 침이 많죠. 침. 이 침이 우리 묘약 중에 묘약이 침입니다. 침. 위장병을 고치는 방법은 침하고 많이 섞이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많이 씹어야만이 위장병을 고쳐요. 위장병은 약이 없는 병이에요. 약이 없는 병인데 고치려고 그러면 많이 씹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깜깜하게 해놔놓고 한쪽 김밥은 완전히 썩은 김밥이에요. 한쪽 김밥은 신선한 김밥이에요. 냄새를 다 제거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한 사람은 썩은 김밥을 먹게 하고 한 사람은 그냥 김밥을 먹게 했어요. 썩은 김밥 먹은 사람한테는 50분을 씹어요. 생생한 김밥 먹은 사람들은 먹던 습관대로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 뒷날 썩은 김밥 먹은 사람 배탈이 나야 되잖아요. 50분을 씹었어요. 배탈이 하나도 안 나고 뭐라 병이 났어요. 근데 신선한 김밥 먹는 사람은 그냥 자기 먹는 습관대로 먹었더니 변이 시커멓게 나왔어요. 시커멓게 나왔다는 얘기는 안에서 썩었다는 얘기고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발효가 됐다는 것이죠. 아무리 음식이 썩었는 건 없더라도 침하고 이게 많이 씹는다는 얘기는 침이 저작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뇌도 좋지만 침하고 많이 섞여가지고 위장으로 가게 되면 이게 다 발효가 돼요. 침이 효소 중에 제일 중요한 효소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은 침이 잘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책을 넘길 때 어떻게 하나? 이래갖고 책을 넘기잖아요. 침이 중요한데 젊은 애들은 어떻게 해요? 침이 남아서 길가 가다가 침을 뱉잖아. 내뱉잖아. 그만큼 이게 이제 책인데 이 책도 칼슘이에요. 그래서 이 침을 많이 만들어서 많이 밥하고 섞이게 해서 위장으로 내려가줘야 위장에서 일이 좀 덜 하게 돼요. 그럼 이 70cm 식도를 내려가서 위장에 이제 담기게 되는데, 담기면 내가 상치 먹고 고기 먹고 상치 먹고 고기 먹었으면 그대로 담겨요. 그대로 이 위장은 보관하는 장소다 보면 돼요. 그대로. 그 위에 이제 위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착착착 당긴다 위에 염산이 나와요. 그래서 빨리 섞여야 되는데 그 염산이 섞이는데 2시간이 걸리거든요. 섞이기 전에 내가 눕는다 그러면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역류성 식도염 환자한테 밥 먹고 2시간 전에는 눕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섞이는 동안에 2시간 동안에 그냥 이렇게 꼿꼿하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눕거나 엎드리거나 이렇게 되면 역류성 식도염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위장으로 가게 되면 위장으로 가서 소장으로 가서 이제 흡수가 됩니다. 소장에는 이제 효소가 나와요. 위장에도 침이 효소가 나온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침이 이제 점액인데 입 안에 점액이 없다. 그럼 맛을 모르요. 나이 든 사람 보면
우리 엄마가 음식을 잘했는데 어느 날 그렇게 짜게 만든다. 점액이 없어서. 그게 엽산이 부족해도 점액이 안 만들어지거든요. 엽산이 부족하거나 점액이 없어서 맛을 몰라. 그래서 자꾸 이게 좀 싱거운 것 같은데 소금도 넣고 싱거운 것 같은데 간장도 넣고 이렇게 짜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그래 이제 우리가 엄마를 만나러 갔을 때 엄마가 옛날 음식보다 짜다 싶으면 조용하게 칼춤을 사다 주면 돼요. 그리고 또 코에도 점액이 있잖아요. 코에 점액이 없다 그러면 코가 바짝 마르죠. 감기가 돼요. 균에 못 이겨요. 그리고 이제 점액이 있으면 균이 밖으로 들어가는 걸 다 점액이 잡아요. ጭ근ጭ근을 다 잡아요. 근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감기가 잘 돼요. 그리고 이제 식도도 2도 가서 점액이 없다. 그러면 소화가 잘 주물러주질 못해요. 소화가 잘 돼요. 그렇게 모든 우리 몸이 이 안에서 한 번까지가 점액을 갖는 거죠. 점액에 좋은 영양제를 넣어주는 게 뭐를 넣어주면 점액이 좋겠어요? 뭐를 넣어주면 점액이 좋겠어요? 그게 카로틴 플러스예요. 밤에 카로틴 플러스가 점액에 좋은 거예요. 점액. 속에는 점액이지만 밖으로는 피부하고 점액하고 같이 좋아지는 게 카로틴 플러스라고 우리 책에 나와 있어요. 이처럼 박사태의 피부가 속에는 점액이에요. 그렇게 피부가 좋아지고 점액이 좋아지는 건데, 그렇게 위장이 가고 소장이 내려가서는 우리가 탄수화물을 분해시키려 그러면 탄수화물을 분해시키는 소화제가 나와요. 그게 아밀라아제. 아제라는 게 효소거든요, 효소. 아밀라아제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을 분해시키려 그러면 프리티아제라는 또 단백질 분해 효소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방을 분해시키려면 리파아제라는 효소가 나와요. 이 효소를 잘 만들게 하는 것은 간에서. 그래서 이 효소가 잘 안 만들어지게 되면 위장이 나빠서 우리가 다 소화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간이 나빠서 소화가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특히 담즙이 없는 사람은 소화가 진짜 안 돼요. 담즙이 없는 사람. 이 담즙이 없는 사람한테 우리 식품들이 진짜 좋은 그게 뭘까요? 파워블루키토산. 이게 담즙이 없는, 썰기가 없는 사람한테 파워블루키토산이 제일 먼저 전달돼요. 제가 얼마 전에 어디 갔을 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디톡스를 많이 아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혹시 쓸기 없다 이러면 좀 기분 나쁠 수 있어서 담즙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래서 담즙 다 잘라냈어요. 담낭을 다 잘라냈어요. 그런 사람은 살이 안 빠져요. 디톡스에도 효과를 잘 몰라. 그래서 담낭이 튼튼해야, 담낭은 썰기즙을 모아놓는 것이 담낭이에요. 썰기즙은 어디서 만드냐? 간에서 만들어가지고 담낭을 모아놨다가 이게 나오는 간이 담도거든요. 이 담도로 나와서 소장에 뿌려줘야만이 소화가 돼요. 그게 아밀라제 만들고 리파제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설계즙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소화가 좀 잘 안 된다 하는 사람은 파워블루키토산 꼭 드셔보세요. 그러면 소화가 돼요. 그렇게 해서 소장으로 가서 흡수가 된다 치면 이거는 이제 간으로 가서 흡수할 건 흡수하고 분해할 건 분해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피를 만들어서 심장에서는 폐하고 연결되는 고리가 있어요. 거기서 산소를 공급받아가지고 이제 혈관을 10만 킬로 혈관을 통해서 다 보내는 게 이제 순환계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장에서 흡수를 하고 나머지 찌꺼기는 대장으로 빠져요. 대장으로 빠질 때는 찌꺼기하고 물밖에 대장으로 안 빠져요. 근데 물을 적게 먹기 때문에 대장이 변이 다 빨개지겠죠. 그렇게 해서 빈혈가 생깁니다. 그리고 물이 남게 되면 물을 재흡수하는 또 시스템이 있습니다. 물을 재흡수해가지고 피부로 보내죠. 그래서 우리가 대장하고 폐하고는 한 형제로 되어 있거든요. 폐는 피부로 변화하는 기관이 있어요. 대장이 좋아야만이 피부가 좋아집니다. 우리가 암에 하는 사람들 좀 지나고 나면은 이 피부 좋아졌다 이런 얘기 들어요. 그거는 대장이 좋아졌다고. 대장에서 수분을 흡수해가지고
내 원하는 피부로 잘 보내주는구나. 이 시스템이 살아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암에 오래 있는 사람들 보면 나이는 들었는데 피부 주름이 별로 없어요. 이게 아까 말했듯이 수분이 빠지면 첫 번째 생기는 게 주름이 생겨요. 주름이 잘 없어요. 뭐 굵은 주름은 있지만 그게 대장이 원활하게 제 역할을 다 하기 때문에 피부로 수분을 자꾸 보내주기 때문에 피부가 수분이 탱탱해져요. 김숙사님 얼굴 많잖아. 주름이 있잖아요. 그게 대장으로부터 수분을 잘 받기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순하계고 소화계라는 거 이제 아시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이 이제 이상이 있다 이러면은 우리 몸이 있잖아요. 그럼 몸은 뭐로 이루어지냐면 오장육부로 이루어져 있죠. 오장육부는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조직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암 검사할 때 조직 검사를 세포를 못 되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한다라고 얘기하죠. 그 조직 검사를 해보면 조직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세포가 어떤 세포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는 조건 반응이라는 거. 내 세포에 맞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얼마든지 내 몸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건강은 조건 반응에 내가 대응하는 거다. 그래서 어떤 조건에 내 몸을 맞춰였느냐 이게 중요하다. 세포가 좋아하는 것들을 좋아하는 것들을 내가 먹고 세포가 좋아하는 것들을 해주고 그게 내가 조건에 따른 거예요. 세포가 좋아하는 것들은 영양 균형이 잘 맞는 식사 그냥 기본에 충실하는 게 세포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물, 또 깨끗한 공기, 그 다음 미네랄 비타민, 그 다음에 소금 그게 다 그렇게 맞춰주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몸은 전체 시스템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시스템은 에너지로 움직여요. 에너지로. 그래서 나이가 든 사람들은 힘이 없어서 오늘 운동 못 가겠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힘이라는 게 곧 에너지다. 에너지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게 되면 결국 병원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욕창이나 다리 힘이 없어요. 다 근육이 빠져요. 그만큼 움직일 수가 없게 됩니다. 움직일 수가 없으면 진짜 무덤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많이 움직이는 게 최고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칼슘 얘기할 때 한까지 빠지는 어떤 분들은 뭐 유튜브를 많이 들으는 사람들은 암에 이온 칼슘이에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들어보셨어요? 이온 칼슘이에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거든요. 암에 칼슘을 우리가 먹게 되면 단백질성 칼슘이 돼요. 근데 이게 이온 칼슘이 돼서 심장으로 가게 됩니다. 운동을 해야만 칼슘이 이온 칼슘으로 돼요. 그래서 심장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자전거도 운동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해보면 아메이가 진짜 기본에 충실하고 이게 우리가 심장이 좋다고 예를 들어 칼슘 먹으라 하는 게 아니고 칼슘 먹어도 심장이 받아줘야 되고 받아주게 하는 게 운동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 라인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건강에만 생각하는구나. 건강에만 초점을 맞추는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비타민C가 부족하면 다 알다시피 계획병이 생긴다고 괴사가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 비타민B가 부족하면 각계병이 생긴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부종이 생긴다. 그 다음에 이제 마그네슘 부족하면 부종맥이라든가 떨림, 저림 이런 게 다 칼슘 부족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먹는 영양소가 질병 연결이 되는데 세포가 감염이 되잖아요. 지금 이 바이러스도 감염이 되게 되면 그러죠. 세포가 감염이 된다 하시면 딱딱해져. 몇 겹을 만드냐면 30겹을 30겹까지 딱딱하게 만들어요. 그 세포가 암이잖아요. 암이 있는 사람들을 만져보면 딱딱해요. 딱딱하거든요. 30겹이 됐을 때는요, 느끼겠어요.
딱딱해. 근데 암이 내가 지금 암이 생겼다 이러면 5년 전에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생각. 제가 옛날에 몸이 안 좋은 40대를 보냈거든요. 그때는 제일 첫 번째 오는 게 부종이거든요. 자고 일하면 눈이 붓거나, 자고 일하면 다리가 붓거나, 얼굴이 붓거나, 부종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머리가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내가 맨날 납고 가서 혹시 내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내선, 옛날 사람 다 들어봤죠? 두통약 중에서 최고 안 좋고 최고 잘 듣는 약이 내선이에요. 정말 내선을 계속 살아갔어요. 막 다른 건 안 들어요. 살아갔는데 그 약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시험 엄마는 나중에 이걸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 못하지만 몸은 다 기억해요. 그 얘기를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몸은 다 기억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게 진짜 살이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 그렇게 중독성이 되어 있는 데서는 끊었어. 그 말 때문에 끊었는데 마찬가지예요. 어떤 습관을 하든지 내한테 중독성이 돼 있잖아요. 좋은 습관이 나쁜 습관. 그거 좋은 습관이 나쁜 습관이 내 몸을 만들어. 내가 좋은 습관을 길들이든 나쁜 습관을 길들이든 내 몸은 다 기억해. 우리가 자전거를 타게 되면 어릴 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그런 데서 쉽게 자전거를 타요. 몸이 기억하는 거는 다 기억한다 하잖아요. 내 몸으로 익힌다. 그래서 진짜 많이 움직이고 제대로 된 거 먹고 이렇게 몸을 관리했으면 정말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건강 공부를 하는 게 오늘 공부를 쭉 했지만 이게 경제 공부, 건강 공부, 경제 공부. 우리 몸이 아파졌을 때는 수시 뭘 깨고 뭘 깨가지고 몸에 있는 조금 다 깨가지고 좋다는 거 맞잖아. 그죠? 근데 아프기 전에는 어떻게 해? 모든 거 포기하고 거기에 그것만 넣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공부를 해보면 칼슘 공부를 많이 했지만 칼슘을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칼슘 먹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건강 공부는 경제 공부예요. 나중에 오는 경제 공부. 그래서 경제 공부를 제대로 해야 우리 진짜 가정 경제가 살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얘기하니까는 요 정보로서 끝내지 말고 이 정보를 알리는 게 지금 생활화되어 있잖아요. 그죠? 알려가지고 내 매출로 가요. 그러면 내가 칼슘 먹는 돈은 내가 광고하고 입된 만큼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걸로 해서 칼슘 먹으면 돼요. 네, 이상입니다. 네. 갑자기 끝내셔가지고, 조금 당황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번에, 물론 정부의 요청이었지만, 선진국으로 들어갔어요. 맞죠? 선진국에 들어가면은, 어제 우리 리더스 포럼에서 나오더라고요. 선진국인 나라의 특징은 건강을 정말 신경을 많이 쓴다고. 그 이유가 뭐 있어요? 정말 우리가 그러니까 좀 선진국,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나라보다 먼저 모범을 보이는 그런 나라다,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정말 모범이 보이는 게 첫 번째로 건강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에 있는 사람일수록 건강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쓴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었다면,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도, 사람도 선진 시민, 선진 국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식 수준도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그 의식 수준과 그런 정신은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력, 에너지, 다 힘입니다. 예를 들면 무슨 의지력, 무슨 력 하면 뒤에 력자가 붙으면 힘력자가 붙어요. 그죠? 그럼 그거는 내가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영양소가 결핍되면 안 돼요. 영양소가 충분히 들어와주고 말씀하신 좋은 습관 만들기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잘 드시고 정말 기내시고 잘 챙겨드시고 다음 주에 또 2강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